안녕하세요. PBL 세미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성심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심당이야 그 튀김 소보로로도 그렇고 아래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 얼굴만한 사람 얼굴보다 사실 더 큰 이 유명한 딸기 시루 같은 케이크류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회사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최근에 놀라운 실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의 특징을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회사니까 실적도 좋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보단 좀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학습할 수 있을 만한 꽤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4년도 실적은 매출액이 1938억 원입니다. 1938억이 얼마나 큰 거냐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튀김 소보로 기준으로 1년에 약 한 1억 3천만 개 정도로 판매하는 거고요. 이게 전국에 매장이 있는 체인점이라고 하면야 매출 1938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전에서만 5개의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매출만 큰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47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5%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1938억 원에 25%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을 버는 건데 이 영업이익 478억 원 정도면 우리나라 제조회사들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5%가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만약에 일반 제조업체가 벌려고 한다 그러면 매출액이 1조 원가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5개밖에 대전에서만 가게 5개 운영하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으로도 놀랍고 그리고 영업이익 478억 원이라는 규모도 놀랍고 영업이익률 25%도 대단한 회사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심당의 수익 구조라는 게 되게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성심당의 과거 실적을 조금 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 정도 되는 2016년도에는 매출이 467억 정도였고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크게 타격을 했던 2020년에는 488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죠.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매출이 4배가 성장을 한 겁니다. 불과 한 4, 5년 사이에 매출이 4배 성장한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심당이 그 최근에 유명한 게 딸기시루나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그것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었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네이버 검색 트렌드거든요.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 성심당과 딸기시루를 넣고 비교를 한 건데 2020년, 21년, 22년까지도 성심당의 검색어 트렌드가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딸기시루는 23년도 3월달 정도가 돼서야 슬슬 바닥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해 말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피크를 치기 시작하죠. 이걸 보면 성심당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성장하게 된 거는 이 딸기시루라는 특별한 제품이 히트를 쳐서라기보다는 성심당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딸기시루라는 제품이 대박이 났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마 맞는 전후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딸기시루라는 제품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성심당 자체가 대단히 매력적인 기업체였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성심당의 손익계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전국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도 다트라고 부르는 그 금융감독원의 사이트에 이렇게 운영하는 다트.fss.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규모가 좀 있는 비상장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들의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심당 역시도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회사명은 서비스명은 성심당이지만 이제 회사명은 로쏘 주식회사고 24년도 실적을 한번 봐보면 매출이 1938억 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104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원가면 판매 금액의 54% 정도를 차지합니다. 통상적으로 카페들이나 뭐 베이커리 같은 데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의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매출 원가라고 하죠. 제품을 제조해 가지고 매출을 올릴 때 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매출 원가가 보통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카페나 베이커리들은 100원, 300원짜리 빵을 파는 거면 재료를 100원 정도 쓴다는 거죠. 재료와 이제 제조 비용이. 그런데 성심당은 300원짜리 빵을 판다라고 하면 재료와 제조하는 비용으로 150원 가량을 쓴다는 뜻입니다. 원가율이 꽤 높은 편이죠. 다른 업체에 비하면. 이게 이 한 해만 이런 거냐, 24년 한 해만 그런 거냐라고 보면 23년도에도 53%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뭐 재료 양을 많이 넣던지 아니면 재료를 고급 재료를 쓰던지 하는 식으로 하고 비교적 싸게 파는 박리담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성심당의 판매관리비를 좀 보면 판매관리비 항목에는 뭐 인건비, 마케팅 비용, 각종 뭐 이렇게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기 마련인데 판매관리비 비중을 보면 매출액의 21%가량입니다. 23년도에도 22%가량입니다. 이게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성심당 같은 형태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의 판매 관리비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라고 하면 여기를 좀 보시면 성심당 이게 광고 선전비를 하나 보시면 보통 웬만한 조그마한 회사,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라고 해도 광고비 10억, 20억은 우습게들 쓰죠. 그런데 성심당은 거의 2천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광고 선전비가 2억 9,300만 원입니다. 2억 9,300만 원을 쓰다 보니 어떤 웃기는 일이 생기냐면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이제 고객들이 주차장 이용하고 나면 그 비용을 성심당이 좀 메꿔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주차권 지급료가 있는데 이 주차권 지급료보다도 적은 광고 선전비를 사용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심당은 아예 광고 마케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하면서 재료만 많이 써가지고 싸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 많고 영업이익은 많이 나오는 25%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걸로 모양새가 잡혀 있습니다. 성심당의 매출액 기준 이렇게 지난 한 10년 정도를 다시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성심당의 매출액은 2024년도엔 1938억이지만 예, 아까 21년도에는 629억, 2016년도에는 407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 원가율은 54%, 57%, 51% 정도고요. 영업이익률은 25, 17, 22%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20% 정도 약간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되고 매출 원가율은 50% 초반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들은 22%, 23%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성심당은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 많은 재료를 넣고 싸게 팔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해 온 회사라는 거죠. 그게 10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성심당하고 비교해 볼 만한 회사로 노티드라고 하는 그 도너츠를 판매하는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이 회사는 GFFG라고 하는 회사가 모회사고 노티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건데 23년도 매출액이 676억 원입니다. 근데 판매 원가는 매출을 판매할 때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35%가량입니다. 성심당은 54%였죠. 그러니까 100원을 들여서 300원 정도에 판매한다 뜻입니다. 성심당은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 먹는 빵을 팔고 그 노티드는 주로 조금 더 이제 디저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 대비 가격이 좀 매출 원가 대비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노티드 같이 이제 가격이 비싸지고 이쁜 디저트 같은 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티드 같은 경우는 무려 76%의 매출액 대비 76%의 판매 관리비를 써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72억 원이 났습니다. 성심당은 매출액 대비 54%의 원가율이고 판매 관리비는 22%니까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왔죠. 이상을 좀 종합을 해보면 성심당은 빵 제조를 위해서 재료를 많이 쓰되 가격은 제조 원가의 2배 이하로 받아서 박리담회를 한다.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매장의 인테리어나 판매 인력의 투입이나 마케팅 같이 이렇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형태의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고 이렇게 하니까 매출액 대비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 패턴을 무려 10년 이상 유지해 온 회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 운영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시사점은 사실은 좋은 재료를 쓰고 많이 재료 넣고 싸게 팔면 고객들이 사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인력의 투입이나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만 쉽고 사실 경영학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이런 식의 운영을 사실 성심당의 과거 실적을 뒤져보시면 이게 10년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60년 내내 이런 형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성심당처럼 대박을 치는 사업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혹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성심당의 운영 패턴이 경영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이제 좀 이상적인 지나치게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